요즘 30도 넘는 바깥 공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52도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슬람 최고의 성지 사우디 메카에서 최소 550명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한 거리.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 시신들이 방치돼 있고 거리 여기저기 시신들이 하얀 천과 우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치러지는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에 참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았던 순례객들입니다. 메카의 52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하지 시작 이후 지금까지 이집트인 323명, 요르단인 60명 등 최소 55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احنا كسعوديين متعودين بفضل الله والعرب بس حجاج الخارج ما يتحملون هذه الحراره فنسعى انت بتستخدم مظله بتستخدم ميه وتشرب ميه وتكب على 사우디 당국은 온열 질환을 앓는 순례객 2,0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뿌려주고 생수병을 나눠줬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입니다. 이슬람인들은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걸 5대 의무 중 하나로 여깁니다. 엿새간 진행되는 올해 하지는 오늘까지로 사망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근처 휴양지에 머물던 1,200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고압선이 지나는 능선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와 항공기는 쉴 새 없이 화재 현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해 현재까지 45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선 근처 휴양지에 머물던 1,200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5% chance it might not be fine, and then it became like a 10-20% chance, and then eventually the sheriff was just like, you guys gotta go, and so. 화재 지역과 가까운 피라미드 호수 일대는 폐쇄됐습니다. 상업용 건물 2채가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람이 변수입니다.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We're going to have gusts as high as 60 miles per hour, but that would not be a constant. Mostly, we're going to say an average of about 24 mile per hour winds. LA 북동쪽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들까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날이 내일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하루 먼저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병원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침에는 한산했던 병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병원 로비에는 진료를 접수하려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집단 휴진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는 입원 환자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적 태도는 어쨌든 계속 이대로 기조를 밀고 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환자가 그 일로 인해서 좀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소속 병원 4곳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는 5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의 55%,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60%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절반 가까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은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휴진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낮 1시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의협도 내일 집단 휴진을 선포했는데 다른 병원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서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 하루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돌입합니다.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내일 전면 휴진에 나서고 상황에 따라 기한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의협도 내일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원이의 경우 정부가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에 불과하고 실제로 얼마나 의협과 발맞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개 광역 단위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해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끝을 모르는 의정 갈등 속에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에 나서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이달 18일까지 1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고 인도 시민단체는 이와는 별개로 뉴델리 내 노숙자 192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새까지 탈수로 죽어나갈 정도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밤 기온이 35.2도까지 올라 5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पिछले 2 दिनों में हमारे पास काफ़ी मरीज़ आए हैं, लगभग 22 मरीज़ आए हैं टोटल, जिसमें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진행된 성지순례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AFP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지 기간에 이집트, 파키스탄 등 10개국에서 온 방문자 중 108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지금도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실종자도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도 무더위에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낮에는 공사 같은 작업은 물론 외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Imamo pacijente koji imaju kolapsna stanja, jeste to je nagli pad krvnog pritiska usred visokih tjelesnih temperatura i gubitak svijesti. Očekujemo kako vrijeme bude odmicalo da će se to i pogoršati naravno. 북반구 대부분이 땡볕 더위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모스크바도 최근까지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급변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고산 지역 수심 10m 인근 바닷속입니다. 풍성해야 할 해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표면을 드러낸 안방 곳곳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라진 해조류 대신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안반이 하얗게 되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동쪽 바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듬성듬성 자라있는 말미잘 사이로 어김없이 갯녹음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도내 마을 어장을 대상으로 자원 생태 환경을 조사한 결과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마다 수심별로 갯녹음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내리와 위미리, 일과리, 하여동 지역 일부 수심, 신천리 모든 수심에서 갯녹음이 80% 이상 진행된 심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조사 지역 대부분 수심에서 40% 이상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상인 지역은 평대리 지역 4m 수심이 유일했습니다. 현재까지 갯녹음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추측만 나돌 뿐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마을어장 주변으로 유입되는 농약이나 비료가 해양 수질과 해조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약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등 여러 가지 육상 오염원에 대한 그 해양에 미치는 해양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그 성분들이 해조류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바다 황폐화의 주범인 갯녹음 현상이 해녀들이 활동하는 수심 10m 해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인 분석은 물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을 지낸 로버트 레드필드는 최근 미국 뉴스 채널에 출연해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은 0.6%인 코로나19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하다며 25%에서 50%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해 52%의 치명률을 기록했습니다.